네, 이제 이곳은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요. 군인,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군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벽면에 선 것은 여성이자 미성년자의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여성이자 아동의 그 노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공장도 법이 남성은 16세에서 60세, 여자는 14세에서 40세까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이제 있는 법을 일본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평균 연령을 보면 12.4세가 이런 이제 주로 군수 공장, 탄광, 방적 공장 이런 데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요 사진은 그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는 회유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일본에 가면 상급 학교 진학시켜 줄게. 그 다음에 너희 아버님이 지금 주재소에 갇혀져 있지. 네가 일본 가면 우리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해서 안 가면은 안 되도록 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인들이 일하는 곳에서 일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계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타라든지 굶주림 이런 속에서 많은 이제 힘듦을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남성 노무자가 됩니다. 19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을 내려서 이제 일본은 조직적, 폭력적, 집단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중서부 태평양 일대로 끌려간 산업 노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무자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희들 노동자하고는 다릅니다. 노무자는 나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끌려가셔가지고는 가장 많은 곳에서 일을 했던 곳이 탄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금속 광산도 있고요. 토목, 건축, 산림벌채, 염전, 뭐 비행기 만드는 곳, 배 만드는 곳 이런 모든 곳에 끌려가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네, 유형은 먼저 이제 군인, 군무원,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주로 뭐 탄광이라든지 뭐 금속광산, 뭐 항만 군수공장, 뭐 조선업, 토목 건축, 산림벌채, 뭐 염전 안 한 곳이 없죠. 근데 이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이제 탄광에서 가장 많이 갔고 거기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사망도 거기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제 집에서 끌려가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강제 동원지에 끌려가면은 이제 이렇게 탄광에서 일할 때 쓰는 칸델라라든지 곡괭이, 양발 한쪽까지 모두 선대금제로 먼저 이제 돈을 뗀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일을 하기 전에 1년치 빚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산업전사 이거는 경료문이라고 해서 계약을 2년 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경료문을 써서 자동적으로 계약을 더 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적금 통장, 보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십 가지 명목으로 돈을 이렇게 다 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무자분들이 손에 받은 돈이라고는 우동 뭐 한두 그릇 사 먹을 돈 정도? 이 정도만 받았고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뭐 월급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정작 월급도 주지 않고 그 심지어 뭐 거기서 일하는 뭐 우리가 식비라든지 뭐 숙소라든지 그다음 그런 것들 다 열악했고 뭐 심지어 탄광에서 뭐 일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뭐 칸들라라든지 곡괭이라든지 뭐 양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선대금조로 미리 이제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집 할당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반발이 많이 생겼겠죠. 노무자들이 일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내 아들이 사망했는데 이걸 밝힐 수가 없어요. 위해를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반발이 더 많이 이제 심해졌고 노무자들이 가장 많은 인원이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군무원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군무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속, 군요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던 분이십니다. 네, 군인은 특별지원병과 징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별지원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대부분이 이제 육군, 해군, 학도지원병, 소년지원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밑에 보면 자살특공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미카제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심프라는 발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특별지원병 조선인들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몸에 폭탄을 달거나 뭐 폭탄이 달린 보트를 타고 가든지 전투기를 타고 가서 돌아오는 연료는 안 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폭파해서 사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인재웅 씨 같은 경우는 자살 특공대로 끌려가셔가지고는 최초로 사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944년 11월 29일 날 필리핀 레이타만에서 사망을 하시고 최연소자는 17세 박동훈 씨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이 자살특공대로 끌려가셔가지고는 살아 돌아오신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보겠습니다. 명칭이요.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위안을 할 일은 없지만 그 당시 일본군이 실제로 불렀던 말이기 때문에 일본군 다운표 속에 위안부라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끌려간 여성들을 보면 조선 여성들이 70%로 가장 많고요. 뭐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네덜란드 여성까지 있습니다. 나이는 12세부터 16, 17, 18세 요 10대 중후반들이 많고요. 20대 초중반까지 있습니다. 지역은 여기 분포도에 보시면 이 모든 곳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방을 칸칸이 만들어서 군인들이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1년이면 여기서 집 사고 땅 사고 다 할 수 있어. 드라이들 떨지 말고 가맹이 되겠어. 이 군함도는 1890년도에 미쓰비시 회사라는 데서 인수를 해서 보니 조그마한 자초였대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에 매립을 해서 섬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시멘트를 두르고 보니까 일본 군함 도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때부터 별명이 군함도. 하지만 조선인들한테는 이제 지옥섬, 감옥섬으로 불리게 됩니다.